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개장 30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의 노이즈가 됐던 내용들이 간밤 미국 시장을 역시 한번 흔들었죠. 맞습니다. 우리 시장이 하루 일찍 그 충격을 받아간 걸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이 MS 뉴스의 여파가 상당했는데요. 정리를 해보시죠. 일단 3대 지수 종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급락 이후에 되돌림이 일부 유입되면서 사실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데이터 센터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뉴스가 반도체 AI 관련주들의 투매를 추가로 일으키면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락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장 막판에 S&P 500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가 일제히 지수가 또 한 번 밀려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안 그래도 부진한 경제 지표, 마이크로소프트 소식 속에서 경계감이 짙은 상황이었던 뉴욕 증시, 투자 심리가 추가로 위축되는 국면이 진행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뉴스를 주시하면서 사실 장 초반에는 3%의 급등에서 장 막판에 3%의 하락으로 6%포인트의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실적에 대한 경계감 역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앞으로 4년간 미국 안에서 710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텍사스주 휴스턴 안에 AI 서버 제조 설비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M7 빅테크주들이 대체적으로 약세를 띈 가운데 이 중국에 대한 관세 타격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을 거란 기대감 속 0.6% 상승했고요. 버크셔 B 주식 지난 그 주말 사이에 재무보고서를 발표했고 여기 안에서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면서 4% 급등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노이즈가 됐던 이 마이크로소프트 뉴스, 간밤에 진행됐던 상황들을 시간 순으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TD 코엔 측에서 이 보고서를 내놨던 것은 지난 주말 사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안에 최소 2곳의 데이터 센터 운영사와 임대 리스 계약을 취소했다라는 소식을 전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800억 달러 규모의 AI 캐펙스 계획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 캐펙스에 대한 지출 계획을 재확인시켜 준 것인데요. 다만 이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일부 인프라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시인을 좀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일단 올해는 800억 달러 지출을 하긴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그 지출 규모를 좀 감축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물론 TD 코엔 측의 보고서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는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제프리스가 지역적 지출 조정일 뿐이지,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계약을 취소한 것일 뿐이지 데이터 센터 전략 자체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AI 관련주들에 대한 낙폭이 좀 둔화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마감가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AI 밸류 체인 종목들의 낙폭이 상당히 벌어졌던 간밤의 뉴욕 증시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AI 서버, 전력망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그 충격이 크게 가해졌습니다.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어제 하루 일찍 그 충격을 받아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HBM, 전력기기 등 AI주들에 대한 불안을 추가로 유발할 가능성 오늘장에서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아가고 있는 AI주들,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한 1차 관문이 무엇인가? 이틀 후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잇따를 컨퍼런스 콜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 7시에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고요. 관전 포인트는 딥시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는가, 그리고 향후 이익률과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일단 월가에서는요, 전체적인 목소리를 종합해 봤을 때는 그래도 기대감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령 캔터 피츠제럴드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관례적인 것이다. 블랙웰에 대한 부분이 7월부터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라면서 이 기대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펌들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기관인 오라츠 측에서는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 다음 날 옵션 거래량을 기반으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7.7% 정도의 주가 변동성이 예상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최근 12분기 가운데 10번의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평균 7% 오름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죠. 그 밖에 뉴욕장 특징주들 두 가지 더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장 초반에 1%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중국 안에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촉매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리비안과 루시드 등이 월가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 하향에 따라서 급락하자 테슬라에 대한 투심도 함께 악화가 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템퍼스 AI, 의료 AI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최근 상당히 많은 서학개미 분들께서 투자를 하신 종목인데요. 최근 올해 100% 넘게 급등한 것을 뒤로하고 매출이 조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8%의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의료 AI 쪽의 쇼크도 오늘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서울로 가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 쉬어갔습니다. 2650선에 딱 막힌 코스피.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2700을 뚫어내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다소 진정된 국면에서 어제까지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국 시장 보신 것처럼 추가 약세로 흔들렸고 야간 선물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도 0.43%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인 건 달러의 강세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약세 움직임 띄면서 원달러 환율도 1,430원 안쪽까지 떨어진 모습이 야간 거래에서 포착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어제까지 팔았던 외국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지에 대한 기대감 포인트로 자리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수 측면에서는 오늘은 다소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여전히 AI 반도체와 관련된 노이즈를 소화했던 미국 시장의 흐름, 우리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할지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관세 리스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한 달 유예의 관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3월 4일에 예정대로 시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온 관세 리스크 속에 각국의 이 외교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를 또 한 번 체크해야 될 시기에 놓였습니다.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더불어서 함께 예고했었던 이 반도체 의약품 이 관세와 관련돼서 수입 반도체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구체적인 관세율까지 같이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부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4시에 들린 우리 내부적인 내용으로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물론 야당 중심으로 강행된 법안이긴 합니다. 법사위 소위 통과했다라는 내용이 반갑게 들려왔습니다. 27일 본회의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통과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재계선 반대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에 대한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컴백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투심 작용할 수 있는 밸류업 쪽으로 힘실일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호평입니다. 이 내용 한 번 더 체크해 보면서 녹여서 관련 종목들 전략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2700선에 딱 막혀있는 우리 시장 3월엔 뚫어낼 수 있을지 간략하게 3월 증시 전망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470에서 2730선대로 3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세, 중국 양회, 기대 인플레와 경기 우려 이렇게 세 가지를 3월의 변수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시 불거질 관세 리스크 속에 사실 2월은 비미국의 랠리였었죠. 이런 흐름 안에서 계속해서 한국, 중국 중심으로 한 랠리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이 부분은 중국 양회에 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시장 분위기 점검해 봤고요. 간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을 뒤흔들었던 AI 내러티브의 균열 이 부분에 대한 전략 궁금합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두 곳에서 업데이트해서 오늘 오전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미국의 북미 유틸리티 기업들 관련해서는 투자 축소와 관련돼 이런 우려 코멘트가 있었던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NH투자증권에서는 꼬집고 있습니다. 딥시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동안에 빅테크와 그리고 북미 유틸리티 업체들 신규 데이터 센터 투자 요청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NH투자증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딥시크에서 MS까지 우려로 업종 전반에 걸친 하락이 나타났는데 일단 전력기기 쪽에서 봤을 때 변압기 쪽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진전기도 17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19배까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밸류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구간이 기회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지 잠시 후에 종목 보고요. 키움증권에서는 반면 조금 신중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AI 밸류체인 랠리에 따라서 지금 부담감 있는 자리에서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현재 투심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자보다는 주가 반전을 위해서 1차 관본으로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번 주에 있을 27일 현지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27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빅테크 AI 투자 수요가 변화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요가 여전히 뜨겁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요 확인이 된다면 이 측면에서는 사도 좋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관련주 점검하겠습니다. 변압기, 조금 전에 NH투자증권에서 본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산일전기, 밸류에이션 메리트 발생하고 있는 구간 매력적이라고 봤고요. 같이 볼 수 있는 배전 그리고 인프라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어제 많이 흔들렸었죠. 하이닉스 다시 또 20만 원 테스트 국면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같이 볼 수 있는 AI 반도체 쪽으로도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이닉스 리포트 잠깐 보고 가시죠.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다시 한번 높여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사이클 측면에서 공급자 우위 전망이 이어질 거다라는 측면에서 대표 수혜자인 SK 하이닉스를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 판매 수량 증가와 함께 DDR5 그 서버용 쪽으로 ASP가 상승하면서 올해와 내년 이익 추정치를 모두 각각 10% 이상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노이즈 속에 있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사이클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섹터 내 탑픽이다라는 측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1공급사 점유율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 30만 원까지 본다면 지금 20만 원에 내려와 있는 주가는 현저히 싼 구간인가 기회 구간인가라는 측면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는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필수템일까요? 계속해서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은 고점에서 좀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닐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개장 중개 측면에서 저희는 그 내용을 점검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측면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비 논의인데요. 계속해서 증액과 관련된 논의를 활발하게 유럽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들린 내용에 따르면 독일의 대표 방산 기업이죠. 탄약 만드는 라인메탈이 다시 한번 7%나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갖고 있는 독일 내에 있는 자동차 공장 두 곳을 방위산업 공장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뜨겁고 우리는 지금 빠르게 방산 쪽으로 공장을 굴려야 해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투심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방산과 관련돼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쪽으로까지 러브콜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독일 정부 2천억 유로의 긴급 국방 지출 논의 들어갔다라는 내용도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 라인메탈에 대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호평을 내놓고 있다는 측면도 긍정적입니다. 자, 어제 방산주도의 등락입니다. 거의 다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여전히 5일선을 지켜주면서 52주 신고가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로템, LIG 넥스원은 5일선을 하회하면서 다소 좀 조정받는 국면으로 내려앉아 있기는 한데요.
지금 자리가 계속해서 기회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고점에서 좀 정리를 해야 할지. 독일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대표적인 유럽 안에서 본다면 경쟁사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 챙기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중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다시 한번 밸류체인을 가져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올해 들어서 여전히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데 2월 들어서 한 40%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치고 올라오고 있는 바로 SK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불리는 유일 로보틱스는 2월 들어서만 100% 주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 흐름 안에서 중국 베이징시에서는 이렇게 교통 안내를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머니들이 역할을 해줬던 녹색 어머니의 역할은 사라지는 건가, 로봇이 대체하는가, 계속해서 생산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거론이 될 구간입니다. 더불어서 클론 로보틱스라는 폴란드의 로봇 기업이 있는데요. 사람처럼 인공 근육을 장착해서 사람의 움직임과 정말 흡사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또 한 번 공개해서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휴머노이드의 진화, 상용화, 대중화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액추에이터, 부품 종목들, 그리고 대기업에서 눈독 들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유일 로보틱스 여전히 지금 관심권에 둬야 할지 이 부분까지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죠. 간략하게만 볼 시간의 등락입니다. 우리 시간의 측면에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쪽에서 지금 우리 국내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에 여기에 투자한 벤처 창투사들이 다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얼마 전에 메타 쪽에서도 우리 스타트업의 표류사 AI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반갑게 반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단기 테마로 움직였습니다.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관련 종목들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어느 쪽에 관점을 둬야 할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유리기판 반갑게도 다시금 반등했습니다. AI 반도체 측면에서는 발열 이슈가 늘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봤을 땐 AI 반도체 종목들이 간밤 내용에 따라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같이 봤을 때 하락 쪽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될지 반등하게 되면 지금부터 재상승이 기대가 되는지 움직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의료 AI 관련 종목들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온 대로 템퍼스 AI가 좀 빠졌죠. 4분기 실적 실망감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우리 국내 의료 AI 종목들 투심에 영향받는다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꿰야 될까요?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